2025년 4월에 실시한 일본의 소비 동향 조사. 지금 일본의 경기 상태랑 소비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를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거든요. 요즘 생활 어떻습니까? 좋아진다. 0.4%. 나빠지는 것 같다. 26%.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고물가로 난리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요새 일본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물가가 너무 올랐다. 서민 경제가 너무 팍팍하다. 라는 뉴스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제가 최근 좀 많이 다루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일본의 쌀값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영상을 많이 다뤘잖아요. 5kg에 우리나라 돈 4만 원이다부터 이래가지고 그게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쌀과 연동돼서 여러 가지로 뭔가 좀 버터플라이 임팩트 매치로 퍼져나가가지고 일본의 전체적으로 좀 뭔가 이 고물가 플러스 약간 불경기 라는 이미지로 매일매일 이게 헤드라인으로 뉴스 씁니다. 제가 좀 여기서 자세하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고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2024년도의 카레 물가 한 끼당 365엔 과거 10년의 최고치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카레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당장에 바깥의 영상을 두둔. 보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카레를 먹어요. 그 정도로 정말 카레 없이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레로 뭔가 좀 이게 물가 지수를 잡는다고 해야 되나? 지표를 정할 때 이 카레 라이스를 많이 들고 옵니다. 2021년부터 봤는데 이게 점점 오르고 있다. 왜 오르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카레 구사이라고 이래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고기라든지 야채 있잖아요. 이게 조금 올랐어. 한 10% 정도 올랐네요. 그런데 카레 라이스의 제일 중요한 라이스 92엔이 158엔이 됐어. 그렇죠. 밥이 올랐다는 거로 좀 이제 이 카레 라이스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쌀값 슈퍼의 평균 가격 5kg당 4,233엔. 제가 이 기사 들고 올 때마다 갱신하고 있네요. 17주 연속으로 가격 상승. 정말로 그렇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일본의 쌀값. 이게 일본의 생활 물가를 점점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일본에서 정말 충격적으로 오피셜로 발표를 했어요. 어떤 발표? 올해 쌀 가격은 더 비쌀 것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요건데 NHK 뉴스입니다. JA 일본 농협이 쌀 확보. 요즘 일본에서 쌀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쌀 확보를 제가 미리미리 하고 싶습니다. 농협이. 그러니까 올해 햅쌀에 대해서 일본 쌀 농가에게 선급금을 줍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30%에서 40%로 흔히 말하는 쌀 수매 가격을 올려서 농가에게 쳐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쌀 가격이 너무 비싸 일본에. 그런데 일본 농가들은 돈을 못 번다고 하네?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올라간 쌀값의 가격을 체감할 수 있게 농협이 사들이는 쌀을 30에서 40% 일괄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들일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충 요런 식으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60kg당 17,000엔 우리나라 돈 17만 원으로 쌀을 사드렸는데 올해는 60kg당 23만 원 23,000엔으로 사드릴 거예요. 플러스 6,000엔 이런 식으로 농가의 이익을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농가분들 위해서 그것도 있고 그런 걸 보는 다른 업자들은 이 가격으로 안 사면 우리 쌀을 구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해서 그 가격을 다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JA가 일본 농협이 제일 큰 이제 어찌보면 도매업자거든요. 여기서 이 가격으로 산다니까 농협에게 안 뺏기려면은 다른 데는 더 센 가격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쌀 가격 올해 더 오를 수밖에 없겠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쌀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일본에 쌀이 부족하니까 흔히 말하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니까 쌀 가격이 오를 거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오피셜 자료가 늘 나와 있거든요. 일본 농림수산청이 발표하는 쌀의 유통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 일본의 쌀 2024년과 2025년에 쌀의 수요가 대충 한 674만 톤이에요. 근데 작년에 생산된 쌀이 679만 톤이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러면은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네라고 느끼는데 이 쌀이
그에 생산된 햅쌀을 그에 다 먹진 않잖아요. 그 전에 있는 1년 묵은 쌀도 있지 않습니까? 묵은 쌀이 153만 톤이 있어 이미. 그러니까 합치면은 일본은 쌀은 832만 톤이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수요가 674만 톤이야. 남는 쌀이 158만 톤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은 쌀 가격이 옛날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는 않아. 근데 가격만 2배가 올랐어 작년에 비해서. 재고는 똑같은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누가 이 장난을 할까? 일본에서 쌀이 안 풀리는 거는 누군가가 위에서 잡고 안 푸니까 쌀이 뭡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JA가 이번에 아예 대놓고 저희가 쌀을 농가에서 더 비싸게 사드릴게요 라는 말을 일본에서 냈기 때문에 앞으로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카레 라이스 더 비싸집니다. 쌀만 올라가면 다른 건 안 올라가요? 같이 따라 올라가요. 왜? 쌀 농가만 살리면은 너무 불공평하잖아. 보리 농가, 밀, 과일, 감자부터 이래가지고 축산도 안 그렇습니까? 쌀만 오르면 이상하잖아요. 다 올라가야지. 그렇죠. 연동해서 다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도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3.2% 상승. 쌀은 참고로 92% 성장으로 과거 최대다. 라고 이래가지고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간 나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였던 나라가 플러스 3%다? 이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3월 달에 실질임금 또 감소. 2.1% 감소.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이게 좀 큽니다. 쌀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쌀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 아까 말한 다른 물가 오른 거에 비해서 월급이 안 올라요. 일본 내각부가 이제 매달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2025년 4월에 실시한 일본의 소비 동향 조사. 지금 일본의 경기 상태랑 소비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요즘 생활 어떻습니까? 좋아진다. 2월달 0.5%, 3월달 0.4%, 4월달 0.4%, 나빠지는 것 같다. 18%, 19%, 26%.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이런 기사 같은 거 들고 올 때 안 좋은 기사만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예, 일본에서 제일 주된 이런 언론 같은 게 저런 게 왜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은 실제로 일본 사람들의 생활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시 사람들라든지 재테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보면 나쁘지 않잖아라고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보면 그렇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난 과거에 비해서 지표가 나빠요. 수입도 나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 환경도 나빠지고 있어요. 일본 전체로 봤을 때 사람들의 생각, 성향 자체가 소비를 할 땐 아니다. 저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도 식품 가격 인상.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절약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심코 과자라든지 불필요한 과자 불필요하죠. 군것질거리 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배고프다 과자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지잖아요. 과자를 먹으면 생활이 더 즐거워지는데. 사는 것도 미리미리 정해가지고 장 보기 전에 딱딱 메모를 해가지고 사야지 불필요한 걸 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식료품 가격 인상에 대항하는 12가지의 절약수를 전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지금도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 절약 관련 기사가 쏟아질 때가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 이 절약 관련 기사가 다시금 이제 붐을 맞이해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막 이제 내는 거죠. 이제 왜?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보니까. 참고로 이 기사는 뭐냐면은 일본의 슈퍼 정리해 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의 슈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온이라는 슈퍼는 20일, 30일에 가면 5% 오프다. 세일이다. 다음에 뭐 세이유라는 슈퍼는 1일이랑 15일에 가면은 5에서 10% 세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할까? 슈퍼 하나만 가지 마라. 장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슈퍼가 있는데 그날 행사하는 날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슈퍼를 가야지 당신이 5에서 10% 정도 더 싸게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절약 고행은 이미 낡았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건 이제 투자를 해라. 좀 반대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 재테크를 시작하세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돈 넣어서 투자해라. 이런 기사도 나오고 절약을 위해서 닭고기를 구입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얼마나 금액 차이가 있나. 이런 것도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런 걸 누가 봐 이라고 느끼잖아요. 아니 당연히 닭고기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싼 건 알지. 아는데 이걸 굳이 기사해가지고 이걸 왜 낼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당신 아직도 소고기 먹고 있습니까? 아직도 물가가 이런데 돼지고기 먹고 있습니까? 일본도 제일 싼 닭고기, 국내산 닭고기 아니죠. 브라질산 닭고기 사서 먹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내는 거죠. 예. 돈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당신. 그렇죠. 돼지고기 먹고 있어? 안 돼. 닭고기로 바꾸라. 그렇지. 닭고기로 바꾸라. 예, 그런 식으로 압박, 들어가는 거죠. 별의별 게 쏟아집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요 최근에 일본의 장기 연휴였어요. 이 골드니크라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일본에 이제 황금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의뢰의 연휴가 되면 기사가 쏟아져요. 어디? 일본 사람들 올해는 뭐 한국 여행 갑니까? 하와이 갑니까? 어디 여행 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인터뷰를 하는데, 자, 올해는 어떤 기사가 떴을까? 외출 자숙이 강화됩니다. 골드니크의 이상과 현실이 SNS 한탄하다. 숙박비가 비싸다. 휘발유가 비싸기 때문에 돈을 절약한다. 그렇죠. 안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아까 말한 긴 연휴 있잖아요. 이런 긴 연휴라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하와이 갑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아껴야 되는 거야. 나가면 돈이잖아요. 아까 말했는데 기름값 쓰고 일본 고속도로비 엄청 비싼데 고속도로비 쓰고 돈 아깝잖아요. 신칸센 얼마나 비쌉니까? 올해 골드니크 어떻게 보낼 겁니까? 자택에 있습니다. 37.3%. 작년보다 3.2% 늘었다. 외식합니다. 17.5%인데 작년에보다 3% 줄었다. 쇼핑 갑니다. 작년보다 줄었다. 국내 여행 갑니다. 작년보다 줄었다. 해외여행 1.3%. 이번에 대한민국 장기 연휴 있었죠. 예, 대체율이 있어가지고 인천공항 미어 터진다고 난리 나는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여러분 일본은 해외여행이 1.3%예요. 다르죠. 느끼는 게. 예, 체감하는 게 많이 다르죠. 그런 점에서. 집에 있기 싫어. 그래도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관광을 가야 되는데 절약 관광을 가야 돼요. 절약 관광. 이것도 이제 몇 가지 예를 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교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돌아다닌단 말을 좀 말을 바꾼 거예요. 주변 관광식으로. 그리고 이거 이제 픽업 기사인데 예를 들어서 야간 버스를 타고 숙소를 잡지 않고 도쿄에서 아오모리로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도쿄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아오모리 도착해서 벚꽃놀이 하고 그리고 밤에 버스 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예예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기사가 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절약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기사화 써서 일본의 TV에 공중파에서 이걸 내보내는 거예요. 일본은 절약 전문가가 있습니다. 무슨 말? 블로그 및 웹사이트라든지 책이라든지 SNS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강연을 다니는 절약 라이터. 그런 분들이 항상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를 하죠. 인생이 바뀌는 절약 방법. 타이틀 기가 막혀요. 통신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필요 없는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줄이세요. 이동은 자전거로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기름값 아껴야 돼. 그렇죠.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라든지 이동은 자전거. 이런 것도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습관적으로 연간 100만에 모은 주부의 3가지 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밖에 나갈 때는 주먹밥이랑 물통을 지참한다. 보너스가 나오더라도 극단적인 호화를 하든. 즉 뭐 상여금 나왔다고 기분 좋아서 외식하거나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건 미끼야. 상여금은 어디까지나 목돈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 큰 돈이 들어왔을 때일수록 마음을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패턴이 많이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냐면은 그러니까 절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있잖아. 마이너스한 그런 네거티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마라. 절약도 즐겁게 하면 된다. 절약을 생활하면 된다. 그러니까 절약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상생활화 시키면 그건 더 이상 절약이 아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안 사고 참으면은 절약인데 나는 원래부터 그 물건을 살 마음이 없었어. 밖에 나갈 때 나는 물통을 들고 다니고 외식은 하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고 따로 디저트 같은 거 먹지 않아. 내가 알아서 집에서 뭔가 짜투리로 만들어 먹는 거야. 그런 생활을 하는 나에게 소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오히려 일탈의 행동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절약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받아들이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가짐을 어떤 식으로 바꾸냐에 따라 가지고 생활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은 되니까 여러분. 아까 뭐예요 이거. 제가 항상 쌀 얘기할 때 얘기하죠. 이 상황인데도 뭡니까 일본이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쌀값이 17주 연속으로 쌀값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올라가지고 일본 가끔 뉴스 나옵니다. 한국 쌀 수입해오는 가게도 있다고. 그런데도 일본이 안 뒤집혀지잖아요. 왜? 내가 절약하면 되니까. 올해는 뭡니까? 쌀값이 비싼 대신에 농가가 30% 40% 이상 부자가 된다네? 그러면 됐지. 일본 쌀이 최고인데. 그지? 수입쌀보다 일본 쌀이 최고인데 비싸더라도 일본 쌀 먹지. 이런 마음가짐. 이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야, 이 절약 시스템이. 그러면 누가 소비를 해줘요? 여행 오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잖아요. 여행을 와가지고 경기 돌려주잖아요. 그럼 또 관광객이 많아서 경기 돌려준다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나온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나는 여행도 못 가는데 해외 관광객들은 일본에 와서 오마카세 먹고 일본에 와서 신칸센 타고 여행 다니고 고급 호텔 도쿄 놀러 다니고 기분 나쁘네? 이게 또 이어진다니까요, 혐오 감정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동일하게 여행 관광 공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뭐 전체적인 약간 헤이트적인 게 자주 등장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 정치를 잘해요. 왜? 분명히 쌀 가격이 오르고 일본 사람들이 일해도 월급이 안 오르는 이런 실질 임금이 감소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은 야 이거 정치권 잘해야지 돌 던져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치권에 돌 안 던지고 외국인이니까 돌 던지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타겟팅을 잘한다는 거,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돈 아끼는데 가게 돌려주는 걸 고마워하지 못할지는 관광객들에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말로 다른 의미로는 정치 구단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고물가로 난리가 났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절약을 하고 다른 데 좀 뭡니까?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일본에 오셨을 때, 여행 오셨을 때 과거에 비해서 특히 코로나 직후에 비해서 좀 물가가 많이 올랐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뭡니까? 각종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도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가지고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행 온 사람들도 좀 이건 좀 비싸지 않나? 라는 식으로 느끼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절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아까 그 내각부 소비 동향 조사 있잖아요. 보면은 이 민심은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본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생활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뭡니까? 소비도 큰 거 못하겠고 예. 고용 상황도 안 좋다고 자기들이 일본 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절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일본은 쌀값이 올라가도 그렇게까지 크게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농가가 그래도 먹고 사는구나. 그렇지. 일본 쌀이 최고지. 이런 맛있는 일본 쌀을 만들어주는 농가가 수입이 올라간다는데 뭐라 하겠어. 나만 나쁜 놈이지. 그 맛있는 쌀 이제부터 좀 한 톨 한 톨 더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겠다. 라든지. 예. 어쩔 수 없네. 외국인 분들한테 조금 욕하고 스트레스 뿌리자. 그렇죠, 그렇죠. 반대쪽, 다른 쪽으로 이게 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항상 저런 기사랑 관광공해라는 기사가 해외 관광객에 관한 좀 안 좋은 기사가 같이 나오고 플러스 또 다른 식으로도 일본은 갈라치기라는 게 많이 나오죠. 뭐 노인 혐오죠. 예, 일본이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저런 노인, 특히 연금이라든지 그런 기사도 같이 뜨면서 왜 내 생활이 힘들까에 대한 그런 흔히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저렇게 일하지 않는 노인들 때문이야. 저렇게 해외 관광객 때문이야. 라든지 있잖아요. 실제로 정치권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분산시키는 난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요. 그래? 그럼 넌 절약해. 이런 거 있잖아요. 본질을 좀 이제 뭡니까 좀 모호하게 가리고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유도시키는 저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기사 같은 것도 저게 일본에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나온 기사들이에요. 쌀값 난리 난 거랑 그 다음에 뭡니까 골든위크 절약하면서 보니까 집에서 뭡니까 가족끼리 오랜만에 다 같이 밀어놨던 명탐정 코난 극장판을 본다라든지 넷플릭스 볼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다 같이 본다든지 가족이랑 오히려 함께 보여요. 돈이 없어? 외출을 못해? 여행을 못해?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오붓하게 온 가족이 TV 앞에 앉아서 뭡니까 미뤄는 드라마 본다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을 뭔가 좀 이상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식으로도 나오는 방송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
왜 그걸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 일하느라 밖에 안 나갔거든요. 평소 때 일본 사람들도 회사 다니면서 바쁜데 연휴 기간 동안은 그래도 좀 있잖아. 뭐 한국 간다든지 해외여행 간다든지 있잖아요. 예, 국내 여행 좀 다른 데 보러 다닌다든지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런 걸 안 하고 집에 있는 그런 사람도 늘어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좀 침체되는 예, 그런 분위기. 근데 그런 게 저렇게 미디어로 나오는 게 좀 다른 의미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누구 집은 하와이 간다는데 우리 집만 못 가 이러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못 나가요. 일본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1%밖에 없어. 거의 다 집에 있어. 이러면은 뭡니까? 위안감이 없잖아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네. 다 어렵네. 나만 집에 절약하는 게 아니네. 다 절약하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디어에서도 저런 식으로 내는 게 아닌가. 라는 것도 조금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네요. 근데 이렇다고 일본 사람 다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추미코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일본 부동산 올라가지고 기존 돈이 많아가지고 집을 뭡니까 팔고 왔다 갔다 부동산 놀이하는 사람들 아니면 기존에 투자 많이 해가지고 주식 넣어놔가지고 해외 투자를 해둔 사람들 부자도 많이 있어요. 일본 흔히 말하면 벼락 날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코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본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SNS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변에 많이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큰 것 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저런 뉴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일본의 절약 전문가들이 굶어 죽거든요. 맞잖아. 일본에서 돈 많이 벌고 일본 경기 최강이면은 절약 전문가들이 절약이라 말한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 정말로 지금도 수많은 절약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게 장사가 되고 책도 찍어 팔고 강연도 다니고 왜? 다 절약해야 되니까. 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보면 분명히 일본도 경기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불경기, 고물가 이게 현재 일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본 경제는 3기 연속으로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불경기인데 물가만 올라가는 거. 물가 상승 시작했을 때부터 이 말이 있었잖아요.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만 올라간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요즘 불경기라고 아우성치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당장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한국에서도 요즘 경기가 안 좋네, 물가가 계속 오르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좀 일본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좀 다른 식으로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그걸 좀 간단하게 일본에서 꽤 계속 이렇게 요즘 불경기라고 계속 나오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불경기라고 다 난리친다 하는데 TV라든지 뉴스를 보면 기업 매출 과거 최고치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 이익을 냈다 이래가지고 완전 이제 뭐 돈 안 내 난리 났어요 이래가지고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좀 가리어진 그런 것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현재 일본의 이런 불경기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좀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5월 19일 일본 경제신문이네요. 역사적인 N저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본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당장 이런 일본 경제신문뿐만이 아니라 NHK 뉴스네요. 2014년 5월 10일 뉴스. 현재 일본의 이제 경기 상태가 당장 4월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연속으로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최근 경기가 좋지는 않다. 플러스 해가지고 실질임금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 24개월 연속 마이너스. 제가 뭐 이런 방송 할 때마다 나오는데 매번 갱신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뭡니까? 아이, 물가 인상은 잠깐뿐이에요. 여러분들 월급 많이 받을 거다. 기업이 돈 많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좀 버텼어. 1개월, 2개월, 3개월 가다가 지금 뭐 24개월, 2년 연속 물가 대비 임금 상승률의 마이너스. 이것뿐만도 아니죠. NHK가 진짜 뉴스 좀 요즘 불만이 많은가 봐요. 자자, 좀 상징적입니다. 이 사진이. 웃고 있는 분이랑 그렇죠. 좀 뭔가 어두워 보이는 분. 왼쪽에 있는 사람은 웃고 있죠. 누굽니까? 일본에 여행 온 사람들. 일본은 싸다. 이야, 다 싸네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돈 갖고 이렇게 물건을 못 사는데
일본에서는 이 돈 갖고 내가 부자가 된 기분이야. 근데 나머지 일본 사람들은 뭡니까? 월급은 별로 안 오르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그냥 그렇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보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이렇게 낸 거거든요. 예. 실질 GDP 성장률이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2%다. 개인 소비도 일본은 마이너스다. 수출도 마이너스다. 국내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다. 다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제 일본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임시적인 감세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거니까 회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과거 이때도 했었어요.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때도 똑같은 말 했어요. 1년 전 때도.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당장이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케이네요. 명목 GDP 내년에는 인도에게 뒤쳐져서 5위로 전락한다. 엔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일본 내 자산 가치가 저평가가 당하잖아요. 당장에 요 최근에 독일한테 추월 당했다고 뉴스 나왔거든요. 예. 근데 얼마 안 돼서 또 이제 인도까지 등장을 하는 거야. 그때는 독일한테는 그렇죠 라든지 사실은 진 게 아니에요 라든지 그런 게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좀 인도까지 온다 하면 조금 복잡해지네요. 여러분 학교 학창시절 그렇잖아요. 학창시절 공부 1, 2등 하는 친구가 시험 성적 5등 받아봐요. 세상 무너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래도 5등이면 어때 이런 얘기 하는데 당장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본인은 원래 1, 2등을 했어야 되는 건데 5등은 그냥 뭐 시험 망친 거란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약간 위기감이 나오는 게 있고 그 상황에서 외신도 많이 전달을 하죠. 자, 블룸버그입니다. 일본 경제는 3기 연속으로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불경기인데 물가만 올라가는 거. 실제로 일본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외신 쪽에서도 경종을 울리는 뉴스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물가 상승 시작했을 때부터 이 말이 있었잖아요.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만 올라간다. 당장에 이 다음 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본의 최근의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근로가구의 평균 저축이 5년 만에 감소세로 들어섰다. 거기다 일본 사람들의 부채가 통계 이래로 첫 1천만에 우리한테 약 1억을 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뭐 가계 부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야 그건 뭐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일본은 전세가 없거든요. 근데 가계 부채가 잘 안 늘어나 일본 사람들. 왜? 기본적으로 저축을 많이 했고 두니까 빚을 잘 안 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저축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근로자 가구 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연장선이란 거예요. 물가 상승에 비해서 본인이 받는 돈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저축을 깨지 않으면은 생활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아니, 난 저축이 없어요. 그러면 넌 돈을 빌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또 자세하게 나온 건데,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코로나 저축이 붕괴되었다. 코로나 시국 때 일본이 진짜 쇄국 정책을 폈거든요. 박간에도 이제 한국 2년 만에 갔다 왔어요. 일본에서 이제 못 나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뭐 했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돈을 그냥 다 모아두고 있었어.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말이 났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경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흔히 말하는 보복 소비가 일어나가지고 일본의 경기가 돌고 진짜로 이제 디플레이션 벗어나가지고 오케이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임금은 줄어들고 물가만 올라가는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코로나 때 사람들은 돈을 그냥 까먹고만 있는 거예요. 왜 돈을 그렇게 까먹어요? 일본에서는 생활 필수품을 사기 위해 저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게 좀 충격적인 내용이란 겁니다. 서민경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하는 걸 할 때 예를 들어 수입차를 산다라든지 집을 산다라든지 하면 이해가 돼. 모아놓은 목돈을 쓰는구나라고 느끼는데 마트 가가지고 장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저축을 깨야 돼.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꽤 큰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월급으로 생활이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고 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불안하게 만든 뉴스 계속 터지는 거야. 5월 14일 뉴스입니다. 과거 일본의 정치가 아소타로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이런 실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앞으로 나이가 들더라도 개인당 저축 현찰 한 2천만 엔, 한국 돈 한 2억 정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당신들 노후 생활이 불안할 거예요. 라고 그 아소타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과였어. 왜?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노후 2천만 엔이 아니라 노후는 4천만 엔이 필요하다. 4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 때문인가? 그렇죠. 물가 상승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옛날에 일본 아소타로가 얘기했을 때는 1달러 100엔, 일본은 디플레이션, 언제든지 그 돈의 가치가 변하지 않을 그런 시기였는데 앞으로 20년 후면은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 생각했을 때는 더블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신들 월급 지금 2배 받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예스라고 말을 못 하거든. 이것도 좀 이제 문제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 뭐예요? 절약에 대해서 또 이제 나오는 거죠. 항상 마무리는 절약이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가 절약이나 나오냐면 여러분 이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게 좀 많이 심각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글 뉴스 검색 절약 5시간 전, 14시간 전, 2일 전, 22시간, 1일 전, 2시간 전, 1일 전. 이 다음 페이지도 한국어로 번역 1일 전, 1일 전, 10시간 전, 2시간 전.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야후 재팬인 뉴스 검색 절약 키워드입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7시 42분입니다. 7시 11분, 5시, 4시 31분, 3시 54분, 2시 반. 리얼타임으로 절약이란 키워드로 기사가 쏟아져요. 절약. 그러니까 지금 클릭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써야 돼. 지금 내야 돼.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뉴스 같은 걸 많이 찾잖아요. 좀 도를 넘었어요. 그 정도로 히트하는 게 너무 많아. 양산하는 거야, 기사들이. 왜? 일본사는 이걸 찾거든. 또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나오면 클릭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기사 쓰는 사람도 광고 수익 들어올 거 아닙니까? 클릭 올라가니까 기자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계속 양산해서 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또 상대적인 게 나오죠. 일본 관광 대국이니까 이제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오고 있다. 지금 일본에 지금 방일 외국인이 2개월 연속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은 일본이 역대급 방일 외국인 숫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일본이 관광 대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가 떠요. 근데 이걸 클릭을 해서 기사 내용을 밑에 보잖아요. 4월에 출국한 일본인은 88만 8천 명. 코로나 전에 53%. 외국인은 일본에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일본인은 출국을 못해요. 해외 나가면은 N 저니까. 그러니까 반대말로 뭡니까? 일본은의 국내 여행이 늘어나는 거야. N으로 벌면은 N으로 써야 되니까. 좋게 받아들이면은 야이씨 일본 사람들 일본이 최고니까 해외에서도 일본 여행 많이 오고 일본 사람들 국내 여행 간다라고 느끼는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게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기본적으로 기승전 N 저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과거 N 고일 때는 1달러 76엔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 156엔이니까 10년 정도 사이에 어찌 보면 가치가 2배 정도 바뀐 거예요. 코로나 시국 끝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 N저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픈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반대말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도요타. 2023년도 결산 영업이익 5조엔 초과. 일본 상장 기업 최초. 이 일본 서민들은 저축을 깨지만은 도요타 선생님은 일본을 대표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를 많이 팔고 일본 기업 중에 제일 영업이익이 높다. 우리엔 킹과 도요타가 있다. 순이익 상향 조정, 유니클로 역대급 이익. 이 일본의 이제 최고의 의류 메이커 유니클로가 있다. 유니클로 잘 나간다. 일본 항공사 ANA 매출액 증가로 과거 최고의 영업이익. 국제선의 여객 수입이 과거 최고고 국내선보다 국제선이 역전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안 타더라도 해외에서 이거 타고 일본으로 와주니까 일본 항공사도 잘 나가. 일본 사람들 못 나가니까 항공사도 아프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니죠. 그걸 외국인이 채워주니까. 이런 게 이제 도배가 되면은 흔히 말하는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는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다른 거. 조기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대기업이 속출된다. 3년 만에 1만 명을 초과하는 가능성. 당장에 5월 10일 뉴스죠. 시세이도의 조기 퇴직 1477명 응모. 적자 이래가지고 시세이도가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릅니다. 자, 그리고 관서 NHK 뉴스. 옴론도 이제 국내에 1000명 정도의 희망퇴직을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업원의 10%를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당장에 박간의 영상. 두둥. 예, 도시바가 상장 폐지한 이유. 이래가 제가 영상을 온 적이 있었는데 상장 폐지를 하고 흔히 말하는 경영 재건을 노리는 도시바가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도중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제일 빠르게 흔히 말하는 회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르는 겁니다. 도시바 4,000명 자릅니다. 이거 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바가 뭐 하냐면은 나오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큰 건데 본사를 가와사키라는 지역으로 이전을 해요. 도쿄에 시바우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도시바인데 그 도시바가 도쿄 시바우라에 있는 본사를 팔고 가와사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바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끝났구나라고. 물론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이 있으면은 이렇게 지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쿄 상공 리서치 현재 조기 희망퇴직 모집 기업은 27개사.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 왜냐면은 이제 자를 땐 잘라야지. 자, 그럼 코로나 끝나면은 이제 피크 왔어. 안 자를 거야. 희망퇴직 안 할 거야. 라고 느꼈는데 갑자기 V자로 희망퇴직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불경기니까.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다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나름 일본의 알짜배기 기업들이 왜 정리해고를 하지? 일본은 종신고용이 유명해가지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고용, 가족 같은 뭡니까? 이런 걸로 하는 게 일본의 미덕이었는데 왜 대기업들이 그걸 깨기 시작하지?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한 번씩 좀 느끼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수출 기업이 잘 나가면 수입 기업이 안 나가기도 하고 수입 기업이 잘 나가면 수출 기업이 잘 못 나가기도 해요. 예, 그런데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밸런스가 과거랑 다르게 급격하게 깨지다 보니까 저축을 깨지 않고는 뭡니까? 생필품도 못 살 정도의 사람도 늘어나는 일본의 자랑이던 저축 금액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요즘 불경기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시. 듣다 보니까 깎아봐죠. 여러분 제가 일본을 까고 싶어서 오늘 이런 기사를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뉴스를 다 챙겨보거든요. 근데 뉴스마다 매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분명히 처음에는 도요타가 잘 나갑니다가 떠. 일본 사람 보면서 이제 역시 도요타, 역시 렉서스 느끼지. 근데 이 다음입니다. 자, 조기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뉴스를 잘못 보고 있나? 조기 희망퇴직은 뭔가 기업이 안 좋다는 건데 이런 게 나와. 그 다음에 뭐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요새 일본 사람들이 사고 있는 물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같은 선상에 나오고 있어요. 나라가 괜찮다는 건가 안 좋다는 건가 헷갈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점점점 보다 보면은 외국인은 와서 웃고 있는데 여러분은 웃고 있습니까? 못 웃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나오다 보면은 뭔가 심상치가 않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뭐 예를 길가에서 뭐 있잖아. 인터뷰를 할 때 이번 연휴 때 어디 가셨나요? 국내 여행 갔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이제 산골에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과거에는 하와이를 가든지 해외여행을 다른 데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저런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해외 나간 사람도 반이나 줄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서는 이게 좀 더 상징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는 대로 뭐 진짜 1시간만 하나씩 절약 관련 기사가 일본에서 뜨거든요. 스팸인 줄 알았어요. 저는. 물 절약, 세척기 절약, 화장실 절약, 창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름이 다가오는데 에어컨을 틀었을 때 서큘레이터를 몇 번 돌려야 될까? 그런 것도 기사가 떠요. 보고 있으면 이런 걸 누가 볼까라고 처음엔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계속 기사를 보다 보면은 진짜 저게 수요가 있으니까 저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절약 기사를 찍어내는구나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물가 상승 시작해서 항상 얘기하는데 정말 마트 갈 때마다 그 즐거움이 떨어져요. 이거 더 비싸졌네. 오늘 좀 못 사네. 그런 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그 반면에 뉴스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분들은 싸네 해서 웃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가게 오픈했습니다. 부유층 분들, 해외 관광객분들 대상으로 조금 뭔가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요즘. 나랑 상관이 없는 뉴스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면 뭐 정말 뭔가 기분이 다운되네요. 그러니까 추미코가 말한 게 뭐냐면 일본에 뜨는 뉴스가 저희 홋카이도도 뉴스 많이 뜹니다. 새롭게 호텔 오픈했습니다. 근데 가로치고 해외 부유층 위에서. 왜? 1박에 100만 원이 넘어가. 그런 호텔들이 우후죽순 오픈해요. 여러분들 1박에 100만 원 못 가잖아요. 너무 돈 아까워 못 가 일반적으로. 근데 나오면 해외 부유층들은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막 오픈했다고 취재 가고 있잖아. 야, 여기는 벽지를 불가리로 쓰고 뭐 있잖아. 샴푸가 뭐고 막 나오는 거야. TV에서 중계를 해줘요. 근데 그게 나랑 상관이 없잖아. 누구를 위한 건데. 그런 사람들 일본에서 돈 써주면 일본 경제는 좋긴 하겠지. 근데 그게 나랑은 무슨 상관인데. 나를 위한 시설이 아니잖아. 그 안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예를 들어 수도라든지 전기는 일본 사람들이 일해서 낸 세금으로 돌아가는 게 글로 들어가는데 그 시설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도쿄, 교토, 전국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박탈감이 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SNS를 하지 않더라도 TV 뉴스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게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잘 나가는 누구의 인스타그램 그런 거 보는 거 벤치로 있잖아요. 예. 제가 느끼는 거는 있잖아. 누구나 새롭게 이런 가게라든지 호텔 오픈했어요 하면 언젠가 좀 가보자. 재미있겠다라든지 즐거웠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잖아요. 언젠가라는. 그렇죠. 근데 전혀 나랑 상관이 없다. 못 간다라는 거 알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돈을 벌면은 나는 풍족하고 그리고 휴가 갈 때 해외 나가더라도 뭡니까? 나는 이 정도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수 해외에 가서 흔히 말 호캉스 할 거야. 5성급 호텔 갈 거야. 아, 역시 일본인을 위해서 이런 걸 준비를 해놨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 과거부터. 근데 지금 자기들이 그걸 준비를 하고 손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추미코 말한 그런 것처럼 나를 위한 시설이 아니냐라는 걸 해외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이게 자국 내에서 일본 땅에서 그걸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근데 미디어는 좋다고 있잖아. 야, 관광객이 와서 이제 수익 달달합니다. 기똥차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왜 하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예. 일상생활의 즐거움이 점점 더러워지네요. 그런 식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이거를 진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체감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많이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도 좀 많이 정치적 있어요. 일본 사람은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데 정치적 이슈까지 번져가지고 일본에서는 요즘 뭐 정권 교체라든지 있잖아요. 일본에서 약간 그런 게 키워드로 좀 뜨고 있습니다. 왜 이제 좀 깨달았거든. 지금까진 그냥 몰랐는데 그냥 뭐 돈 찍어내도 상관없겠지만 근데 자기한테 직접 피우가 얻어 보니까 이제 못 참겠다라고 말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예. (2024년 1월) 달에는 고시히카리 5kg가 2,440엔. 예, 그러다가 9월 달 기준으로 3,285엔. 2025년 1월 달에 4,185엔. 4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5kg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난리난 쌀값 폭등 문제라는 내용인데 요새 일본에서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예, 쌀값이 정말 미쳤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가격이 거의 매주 오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해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지금 각종 시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쌀 부족이라니. 부족하면 그러면 뭐 수입하면 되고 안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뭐 쌀값이 폭등해? 지금 시대에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엔 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2024년 8월 뉴스, NHK 8월달 뉴스입니다. 쌀이 없다. 쌀 부족은 언제까지 계속된다? 이래가지고 이미 작년에도 뭐 쌀이 부족해가지고 쌀값이 오른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말 난리였네요. 예, 그래가지고 당장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일본이 쌀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라는 영상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예. 예, 만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뭐, 기후 변화부터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수확량이 적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도 많이 와서 쌀이 수요가 늘었다.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당시에 나오는 뉴스를 제가 종합을 해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추수 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일본도 말이 나왔던 거예요. 평소대로 그렇지, 돌아온다. 돌아온다. 추수하면 이제 수확량 생기니까 새로운. 그랬는데 2025년 1월 17일입니다. 쌀 거래 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60% 4개월 연속 최고치 갱신. 그렇죠. 작년 여름부터 그 다음에 작년 겨울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매달 쌀값이 저번보다 비쌉니다. 쌀값이 또 오릅니다. 이게 반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슈퍼 갈 때마다 언제 가격이 내려가지라고. 그렇죠. 계속 비싸잖아라고. 내려갈 낌새가 안 보여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2024년 1월 달에는 고시히카리 5kg가 2,440엔. 예, 그러다가 3,285엔. 2025년 1월 달에 4,185엔. 4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5kg에. 원래 10kg 가격보다 비싸네요. 그렇죠. 이 가격을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쿠팡에서 제가 쌀 5kg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동네 5kg짜리 쌀 가격, 햅쌀. 인터넷으로 사는 가격이 이거면 더 싸다 그런 가게도 있는가? 그렇죠, 그렇죠. 예.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오르는 게 이게 비트코인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작년 여름에 이게 난리 났을 때는 쌀이 없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부족인가? 이 뉴스 같은 경우에서도 풍박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중에 유통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양이 적으면 어떻게 돼? 올려받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가지고 쌀 급등, 사라진 21만 톤 배경에 업자가 등장인가. 평소 때보다 약 21만 톤 가량이 일본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시장에 유통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네. 저런 악덕 업자들 막아야 되네.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움직입니다. 일본에서 농산물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에서 비축미를 이제 21만 톤을 이제 방출하겠다. 그 사재기한 만큼을 정부가 이제 땜빵을 시킬 거니까 그러면 뭐야? 쌀 가격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 근데 잘 안 하는 거죠. 비축미를 뿌린다는. 그렇죠. 왜냐면 정부 비축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지진 같은 거 재난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상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쌓아두고 이게 기간이 오래되면은 사료용으로 푸는 게 정부 비축미예요, 일본에서는. 근데 느끼잖아요. 아니 이게 뭐 아무리 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솔까말 쌀 그거 해외 싼 나라 많은데 당장에 한국 쌀도 일본보다 싼데 수입해가지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맞춰버리면은 이거 뭐 업자들도 뭐 쌓아둘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걸 안 합니다. 예. 수입을 안 한다. 아니에요. 수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루과이 라운드 기억하십니까?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우루과이 라운드 나오면은 국내 이제 농업 망한다부터 이래가지고 예전에 교과서 배우신 분 계실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 일본도 원래는 이런 거 이제 수입을 다 막았었어요. 농산물. 근데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도 시장을 좀 열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 일본 쌀 문 10개 이래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일본은 쌀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일본이 쌀을 수입하는데 관세 얼마 매길 것 같습니까? 얼마 매길 것 같습니까? 5%. 5%. 자, 일본의 쌀의 관세 280%입니다. 280%. 이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쌀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어요. 사실상 수입은 할 수가 있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나마 수입하는 것도 진짜로 있잖아. 저품질. 사람이 먹게 뭐하자면 동물을 먹일 수 있는 거. 그런 거만 이제 진짜 수입해가지고 사료용으로 땜빵 치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용 비축미까지 낼 정도라면은 아까 저 관세 같은 거 조정을 해가지고 시장에 평등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일본은 이런 걸 하지 않고 있다가 쌀 좀 풀어줄게 라고 말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일본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여기서 작년 8월 달에도 이미 예견을 했던 거예요. 흉작도 해외 관광객도 아니다. 쌀을 살 수 없는 이유 이래가지고 뭐 흉작? 에이 그 뉴스 구라다. 통계 보면은 그렇게까지 흉작은 아니다. 그리고 뭐 관광객이 일본에 와서 많이 먹는다? 장난해?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명이 와. 일본에 일주일이 있어가지고 일본인 수준으로 아침, 뭐 점심, 저녁 다 먹는다 하더라도 그 소비량 전체의 0.5%. 자 그럼 뭐 때문일까? 라고 했을 때 이 연구원 아씨가 말하기 딱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랑 농가랑 일본 농협 담합을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한다. 이 쌀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수입할 때 일본은 쌀을 관세를 280% 매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공급을 맞추려면 관세 없애버리고 미국 쌀이라든지 한국 쌀 싸게 수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본 토종 고시히카리랑 수입 쌀이랑 가격이 같아져. 일본 쌀의 가치가 훼손되잖아요.
지금까지면 일본 사람들, 일본 쌀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요. 일본 고시가리부터 해서 일본은 쌀 품종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당장에 박간의 영상. 일본 사람들이 쌀밥이 진심인 이유. 이런 영상 올렸는데, 일본은 그런 게 엄청 많아요. 품종 개량도 열심히 했거든. 흔히 말하는 브랜드화를 시키는 자기의 브랜드가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이 아저씨가 또 한마디 합니다. 쌀 가격 내려가지 않는다. 일본 정부 내릴 생각도 없다. 비축쌀 아까 21만 톤 푼다 했잖아요. 어리석은 실태. 비축된 쌀을 푼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매년 정해진 양을 사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쌀 가격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일본 정부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문제니까 부리는 거죠? 그렇죠. 표면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렇죠. 즉 지금까지 일본 쌀은 쌌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럴 때 쌀의 브랜드화를 시킨다는 거 다시 한번. 일본 쌀은 해외 다른 나라랑 다르게 고급이다. 너무 맛이 있고 밥을 지으면 찰지고 윤기가 흐르고 밥의 향이 너무 좋은 그런 고급 쌀이니까 여러분 일본 쌀은 요 정도라도 이게 적정 가격이에요. 라는 식의 인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폭등이 아니라 지금까지가 너무 쌌던 거고 제값을 찾아간다. 라는 식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우리가 그 해외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비쌀 것 같습니까? 많이 안 파니까요. 고급 가게 가지고 딱 손님 옷에 이래가지고 장갑 딱 끼고 가방 하나 딱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브랜딩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쌀 가격은 비싼 거고 그거를 일본 정부는 사실상 막고 싶지 않다. 라는 식의 논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서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왜? 쌀값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작년 12월에 올라간 아사히 신문이에요. 쌀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식재료 상승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맞아요. 2015년에는 6,121 품목이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어떤 통계가 나와요? 식비가 일본 가게를 압박하니까 일본의 엔겔 지수가 4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소득에 비해 가지고 가정의 식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양은 똑같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악순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현재 지금. 예. 일본 여행 한 번이라도 와보시면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안 느꼈으면 지금까지. 이상하게 일본은 편의점 가도 물가가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 일본 마트 가서 도시락 같은 거 보니까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일본에서 말한 거예요. 이상했다라고. 일본은 여러분 고속도로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수도세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전기도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싸요. 그런데 식비만 쌌잖아요. 이게 이상했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상했던 쌀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 지금까지 이상했던 다른 식제품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일본 정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거네. 지금까지 정상 가격이 아니었구나. 이상하게 엄청 쌌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쌀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힘들잖아요. 예. 버티란 말입니다. 월급도 언젠가 올라갈 거야. 물가 상승과 동반해서 월급도 올라갈 거니까 그때까지 버티란 말이에요. 지금 다 올리자. 이게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하는 정책으로 좀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서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여러분 박간의 방송에서 일본 정부가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본의 고물가에서 올라가지 않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서민들이 힘드니까 저희 방송은 항상 일본 서민들 생활 기준으로 뭐뭐 때문에 난리 난 이유, 물가가 올랐어요, 뭐가 비싸져요, 고속도로 비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얼마 쟤도 일본 사람들 별로 뭐 말 안 해요, 여러분. 데모 안 해요. 예, 하더라도 뭡니까? 이번에 쌀값이 올라갔잖아요. 일본에서 인터뷰합니다. 나와가지고 이번에 쌀값이 좀 비싸지 않아요? 너무 비쌉니다.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그러면 양을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루에 한 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식비 조절을 좀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싸면은 그런 식으로 받아주니까 일본은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 일본에서 난리난 쌀값 폭등 문제, 일본 서민들에게는 문제인데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쌀값 폭등이 아니라 뭐다? 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일본에 한번 와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많이 느끼시는 그 내용이 일본 정부라든지 그런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해외에서 왔을 때 일본의 식료품, 일본의 도시락, 일본의 편의점에 있는 각종 당장에 콜라부터 이래가지고 한국보다 싸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게 이상했던 거야. 그렇게 싸면 안 되거든요. 일본은 나름 일본인데 일본은 싼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정상을 시켜야 되겠다. 옛날처럼 일본에서 옛날에 있잖아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일본에서 뭐 하나 하려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버리겠다. 어떻게? 강제적으로. 뭐 해외에서 예를 들어 뭐 달러로 돈 버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본 사람보다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뭐 여행 가서 문제가 없겠지만은 근데 적은 급여로 일본에서 생활하는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품목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민 생활이 죽어난다. 라는 게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예.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저런 뉴스. 일본 정부가 여러분들 서민 생활 생각해서 21만 톤 중간업자가 사간 거 저희가 땜빵 떼우겠습니다. 참 가증스럽죠. 저런 게 퍼포먼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시장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풀게요. 근데 저 풀었잖아.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 안 내려가고 더 올라가는 유지가 돼봐. 그러면 이거는 시장 경제니까 어쩔 수 없네요.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우리는 부족한 양을 풀었거든? 근데 가격이 안 내려가. 그거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 가격이구나. 그렇죠. 시장적으로는. 그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일본 쌀은 품종도 높고 역시 맛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정도 가격으로 사람들이 사는구나. 여러분들 일본 쌀이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만든 쌀은 세계 최고급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반대로 뉴스가 뜰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버라이어티에 나오잖아요. 해외에서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일본에 스시 먹고 와우 제가 먹었던 해외에서 먹었던 초밥이랑 맛이 다르네. 뭐가 다르죠? 예, 일본에 있는 저희 쌀이 고시이카리가 최고라서 그렇습니다. 와우 제페니즈 라이스 베리 굿 이거 한 방 쳐주면은 그렇구나. 해외에서 수입된 저런 쌀보다 일본 농민들이 만든 이 쌀은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 가격이 맞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적정 가격입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겠구나 느껴지잖아요. 예, 그죠? 예, 재밌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일본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본 사람은 절약을 하고 이게 물가가 비싸면 내가 아끼면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당장의 반발이 지금은 있죠. 이 가격이 정착화가 되면은 아마도 그런 반발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쌀값 폭등, 비싼 가격 어쩔 수 없지. 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도 이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참고로 박간에 최근에 쌀 샀어요. 좀 이거 얼마 주고 샀죠? 4만 원. 예, 5kg 4,000엔. 안 살 수가 없어요. 왜? 다 그렇게 팔거든. 씁쓸하네요. 예. 예를 들면 제가 다음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지 검색하면 요즘 유행 한국 헤어스타일 네일 아트 뭘로 하지 요즘 유행하는 한국 네일 아트 다 한국 무슨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역대급 엔저에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가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이 2023년 5월 1일인데 일본 골드니크라는 장기 연휴의 딱 중간입니다. 예. 요새 이제 일본에 나온 뉴스가 이 역대급 엔저다. 아무리 일본 사람이 엔저라 하더라도 평소에 본인이 가고 싶었던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 장기 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엔저임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나온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좀 주가 되거든요. 최근 한국 관련 뉴스가 이거였으니까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MBC 뉴스네요. 황금 연휴 하와이 대신 한국 달러당 160엔 돌파에
일본 충격, 하와이 대신 한국이래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일본 사람들이 골든위크 때 하와이로 많이 갔었습니다. 하와이 좋아하네요, 일본 사람들. 그렇죠. 하와이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 달러가 1달러 157.35엔이다 보니까 하와이가 안 그래도 여러분 그 관광객들 많이 받는 곳이라서 물가가 엄청 비싸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엔 저잖아. 그러니까 더블 펀치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에게.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는 게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한국으로 왔다라는 기사가 많이 뜰 겁니다. 이런 기사들이 일본에서도 막 쏟아집니다. 골든위크의 해외여행지 인기 랭킹 탑10 1위는 한국 2024년 최신 조사 결과 이래가지고 숙박 예약하는 그 아고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디를 많이 이제 해외여행 숙박 예약을 하냐를 딱 따져보니까 한국이 1등으로 떴다. 그리고 일본 경제신문이네요. HIS 일본 여행사입니다. 골든위크 때 해외여행의 예약이 20% 증가했다. 그런데 목적지 최다가 어디다? 한국의 서울이다. 기본적으로 뭐 일본 사람들이 한국 간다 하면은 서울이죠. 그리고 좀 적은 사람들이 부산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후지TV입니다. 세상 유례없는 엔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간다. 여기서 이제 단어에 안근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근단. 이게 뭐냐면은 일본어로 이제 앙킨탄이거든요. 비용이 싸고 거리가 가깝고 일정이 짧은 것. 잠깐만요, 이런 일본어가 있다고? 있어요. 처음으로 들었는데요. 1일 트렌드에 늦춰지는 거예요. 맞아. N 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싸야 되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가는 비행기가 기본적으로 비싸거든요. 비행기 싹도 아껴야 되니까 최대한 가까운 거리. 그리고 길게 가면은 안 돼. 왜? 숙박비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 가는 게 가깝고 숙박을 많이 안 해도 되고 물가도 그나마 일본이랑 비슷한데 어디겠어요? 한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근단이라는 주제하에 한국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 다 한국으로 많이 가요?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2월달 뉴스죠. 일본인의 여권 보유율이 점점 이제 매년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전체 인구의 17%만이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는 20%도 넘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를 한번 거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여권을 보유를 하지 않게 됐어요. 더욱더. 예. 근데 그런 와중에 늘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젊은 여성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HIS 일본의 여행의 트렌드, 한국의 예약 동향, 여행자 속성, 파란색이 여성들이 가는 여행입니다. 그러면서도 연령 분포도가 나오는데 이 파란색이 20대입니다. 20대가 36.5%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30대. 그리고 밑에 이거 5.1% 이거는 이제 18세 이상,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여행 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 중에 반 정도가 30대 이하 젊은 여성들이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거도 있었지만 이게 점점 더 이제 뭐라니까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2년 전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022년 10월 달에도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일본 여성들이 이제 성형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간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이때랑 똑같이 뭐 그럼 성형만 하러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칸코쿠 구르메라고 해가지고 한국 가면은 무조건 먹는 걸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필수였어. 저희 방송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일본은 고깃집 가면은 그 있잖아요. 고기 따로 시키고 김치 따로 시키고 뭐 따로 시키고 다 따로 해요. 그리고 딱 조금씩 조각 내가지고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있잖아요. 다 그렇게 나오는 고기가 일반적이거든요. 한국 가면 이제 길다란 고기도 나오고 아줌마가 가위로 잘라주고 그다음에 이제 구워주고 이제 밑반찬 쫙쫙 깔아주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역시 이제 한국 가면 고기 먹어야지 라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이거랑 뭐 막걸리를 먹는다든지 한국 현지에 뭐 소맥을 말아 마신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다양화가 됐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많이 간다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젊은 여성들이 좀 이제 즐기는 그런 문화도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침투된 거예요, 그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의 이제 캉캉이라는 이제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잡지입니다. 2024년 최신 한국 서울에서의 인기 세련된 카페 앤 스위트 16선.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카페 있잖아요. 그 성수동부터 이래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뭐 주말에 뭐 발 디딜 틈도 없죠.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가가지고. 그게 일본어 그대로 넘어가. 저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카페 문화야? 우와, 다르다. 우와, 일본은 저렇지가 않은데. 그런 느낌으로 가서 돌아가는 겁니다. 맞아. 이쁜 멋진 카페 가야 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찍기 너무 좋은 카페가 많아. 인스타그램 찍기가 좋은 카페가 많다. 한국이 더
아기자기하게 사진 찍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젊은 친구들.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이제 일본 친구들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여성들이 이제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잡지에서도 가려면은 현지에 있는 한국 여성들이 이제 가는 데를 가야지 이제 인스타그램 사진빨도 나지. 이러면서 이제 막 소개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경복궁 가요. 뭐 어디 가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젊은 층이 가는 유행의 트렌드를 경험해 보는 게 관광 트렌드라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사람이니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게 실제로 막 뜨거든. 일본 TV에서 막 소개시켜주고 보고 있으면은 저런 걸 경험하고 싶어서 가는가 보구나 라는 게 좀 약간 느껴집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한국관광공사에서 낸 건데 한국 편의점 머스트이트 푸드 이래가지고 여러분 일본 여행 오신 분들 일본 편의점 뭐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많이 계시죠. 일본 편의점 디저트를 먹어야 돼. 뭐 일본에 뭐 이런 게 달라 이렇게 우린 막 신기하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일본 젊은 친구들한테도 한국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한국에도 세븐일레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세븐일레븐이랑 또 갖다 둔 것도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신기해서 살아가는 친구들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별거 아닌데 왜 그런 거 오나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편의점에 열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 서로 그러네. 그래, 검색해보면 한국 편의점에서 사야 하는 몇 가지. 그런 블로그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에 특히 이제 주인공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뭐 하나 사먹는다든 있잖아요. 남녀가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 끓여놓고 이제 마시면서 라면도 드시네요. 약간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것도 얽혀지다 보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느끼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먹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예, 맘스터치. 이 맘스터치 이거 시부야에 1호점 오픈해가지고 일본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이제 2시간 대기 이런 것도 만든 적이 있어요. 2시간 대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신기한 거거든.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가지고 일본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한국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왔다네. 그러니까 줄 서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엄청나게 화제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 뿐인가? 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K-뷰티라고 말하는 화장품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솔직히 뭐 에뛰드 하우스, 뭐 이니스프리 이런 것만 좀 몇 개 알았거든요. 근데 가끔 한국 갈 때마다 느끼는데 처음 보는 뭔가 우리나라 브랜드 뭐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들 광고하면서 번화가에 이제 쫙 있는 거예요. 화장품. 여러분도 그거 못 느끼세요? 내가 아는 브랜드가 아닌데 이것도 한국 브랜드인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요즘 브랜드가. 한국 갈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일 정도? 그렇게 느끼네요. 일본 여성 잡지 Elle, 한국 화장품엔 미용 트렌드 12선, 서울 현지에서 이제 알려주는 2024년 최신 자료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들이 다 아는 거죠? 서울에 사는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모르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어떤 약을 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 현지에서 유행하는 거는 일본에 없다.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나와서 핫한 거는 아직 일본 진출하지 않은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몇 개 픽업해 드릴 테니까 가서 사세요.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약 파는 기사가 많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한단 말이야. 그렇지. 진짜 최신이 일본에 들어왔을 리가 없어. 내가 가봐야 돼. 그래도 굳이 화장품 한국 거 사나? 라고 느끼신 분이 있는데 이게 좀 간단한데 싸고 귀여워요. 이게 옛날부터 코리아 코스메틱을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일본도 저렴한 화장품은 있긴 있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어머나 사고 싶다. 어머나 써보고 싶다. 그런가 마음이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 많이 팔렸는데 이게 일본에 오는 것보다 현지감부터 싸거든요. 거기다가. 가면 또 일본 사람도 뭐가 됩니까? 텍스 프리가 되잖아요. 기왕에 사는 거 현지 가서 사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좀 이제 약간 좀 트렌드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이건 제 일본에서도 좀 TV에서 많이 나와서 제가 일부러 들고 오는 건데 K-팝 이게 워낙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에서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K-팝 관련돼서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KBS 뮤직뱅크 그거 방청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뭐 콘서트 있을 때 오겠지 이런 게 약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거 4대 기획사 있잖아요. 하이브, JYP, SM, YG 여기에 소속된 가수들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 친구들이 자주 가는 게 뭐냐면은 성지순례. 본사 성지순례. 본사 성지순례. 이거 엄청 유행이래요. 맞아. 예. 그러니까 하이브 본사 여기 있고 일본 사람들 댓글 막 달린 거 보죠. 6일 전도 우에무라상 평일 12시에 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아 이것이 바로 BTS의 이러면서 댓글이 달려 이게.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JYP
후기 4,362개. 관광 명소네요. 명소. 가수가 거기 안에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주변에 가면은 뭔가 좀 있잖아. 흔적, 공기,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일본 TV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이브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나가면서 이제 별별 말을 하는 거지.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BTS 엄청 좋아해. BTS 멤버 사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폰카를 찍는데 뒤에 뭐 하이브 본사 마크 있잖아. 하이브 박혀있는 그런 거. 내가 트와이스를 진짜 좋아해. 그러면 뭐 JYP 글자 앞에서 이제 트와이스 멤버 사진 듣고 이제 찍으면서 이제 있잖아. 그렇게 본인 인증하는 거 있잖아. 그래 올리는 거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좀 이제 보면서 좀 야, 진짜 이것 때문에 가냐라고 느끼는데 진짜 그게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관광 명소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주변에 차라리 나 같으면 이제 그 있잖아 뻥튀기를 판다라든지, 예, 아니면 그 있잖아 구운 옥수수를 판다라든지, 그래도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로 간다 드라마 I Love You의 서울 로케지. 이래가지고 박간혜가 이제 그 몇 달 전에 영상 만들었죠. 일본에서 만든 일본 드라마인데 한류를 이제 짬뽕을 시켜 넣어가지고 이제 막 스까 했던 거. 이 여주인공의 이제 감정이입하는 일본 여성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대한민국 남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게 나름 꽤 화제가 됐거든요. 이게 관결 앞두고 팬미팅을 했어, 이 드라마가. 팬미팅? 일본 그런 문화 없는데요?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드라마 마지막 회 앞두고 남주인공 여주인공 팬미팅 한다 들어보셨나요? 없죠. 일본은 근데 그걸 했어. 이 I Love You가 워낙 인기라 가지고 이 팬미팅이 이게 다 팔렸거든요 당시에. 근데 팬미팅 가격이 1인당 얼마인 줄 아세요? 입장료 12,000엔 10만원. 이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러면 또 뭘 팔았냐, 인터넷으로 생중계 번호 티켓을 3,000엔으로 또 판 거예요. 보면서 야 이게 그렇게 인기야 라고 했는데 이게 기사도 떴어요. I Love You 첫 팬미팅 감격이래 가지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갔대. 이게 다 아까 말한 10만원 주고 들어간 일본 사람들이에요. 장난 아니죠. 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관광공사 비지트 코리아에서 이제 야 저거 한번 빨대 꽂아야지 이래가지고 있잖아. I Love You 서울 로케지 이래가지고 있잖아. 최종 하에는 이 카페가 등장하고 남자 주인공이 앉아있던 공원은 여의도 한강공원. 관광공사에서도 이제 이건 참을 수가 없지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연합뉴스, K의료도 각광,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 60만 명 넘어 사상 최대. 이게 올해 4월달에 뜬 뉴스거든요. 일본, 중국, 미국, 태국 순 일본이 제일 많단 말입니다. 뭐 하러 와요? 예, 미용 수술하러 오는 거죠. 예, 이것도 아직까지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이런 게 입소문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흔히 말하는 친구가 이번에 한국 가서 잠깐 해 오잖아. 그러면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한국은 싸고 가깝고 금방 다녀올 수 있다. 일본에서 예를 들어 있잖아 이거 누군 쌍꺼풀 잠깐 하는 것보다 한국 가서 우리 오빠들이 있는 기획사 앞에서 사진 한 방 찍고 고기 하나 먹고 여기 가서 눈 잠깐 이거 있잖아 하고 오더라도 일본이랑 가격이 똑같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수요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요즘은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돼가지고 한국 서울의 최신 뷰티 스포트 14선, 스파, 스킨케어, 향수까지. 즉 뭐 여러분 그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마사지부터 피부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옵니다, 이제. 이게 일본 연예인분들도 유튜브 브로그 같은 거 하는데 다 가세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한국 배우의 이미지가 일단 피부가 깨끗해 보인다. 당장 옛날부터 그 있잖아. 그 겨울 연가에서도 뭡니까? 그 지우심에 최지우 씨도 피부가 투명하고 그 이후부터도 일본에서 유행하는 그 뭡니까?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도 손예진 씨 피부가 하얗고 이쁘고 최근에 눈물의 여왕 피부가 하얗고 이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난 고치는 것까지는 그렇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특히 뭡니까? 이런 피부 관리하는 거잖아.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경험을 해봐야지. 맞아. 이런 느낌으로 유명 호텔이라든지 이런 시술샵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본 연예인들도 갔다 와서 얘기를 해. 역시 일본이랑 다르네요. 이게 한국식이네요. 그걸 보고 일본 유튜버들도 왔다 갔다 해. 역시 다르네요. 이게 조회수가 짱짱하게 나와. 그걸 본 일본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젊은 여성들이 갔을 때 피부 관리, 뭐 성형, 먹는 거, 화장품,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배우 다 있잖아. 그러니까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뭐 역대급 엔저인데도 한국 찾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엔화가 싸던 말던 가야 되겠다. 연휴니까. 다른 나라 가면 비싸니까 그러면 뭐
한국 가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를 쓴다든지 유로를 쓴다라든지 하는 것보다 원화가 그나마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커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옛날에 일반적으로 있잖아. 일본의 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카지노라든지 그냥 명동에 돌아다닌다든지 라고 했다라면은 오늘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명동과는 좀 다르죠. 오히려 한국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스팟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 젊은 친구들도 알아서 찾아간다. 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듣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굳이 저까지 따라가야 되냐. 굳이 4대 기획사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냐. 그 다음에 카페를 굳이 가야 되냐. 그 돈이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그래도 뭔가 음식점, 본점에 가고 싶다라든지 그런 마음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이 그 고독한 미식가 보면서 아이고 일본 가면은 나 저런 거 한번 먹어봐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은 일본 친구들이 오히려 한국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한국 아이돌들의 브이로그도 엄청 많고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평소 생활하는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뭐 사오네 아니면 음식점 어디 가네 그런 걸 보고 따라하고 싶다는 그런 거 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여성들이 특히 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남성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느낌이 되는 거 봤을 때. 일본에서도 이제 저런 뉴스 기사가 나올 때 일본의 젊은 남자들이 해외로 간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냥 집에 있다든지 국내에서도 일본 놀고 있으니까 놀면 되는데 유독 일본 젊은 여성들만 여권 발급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좀 나가고 싶다. 일본 사람들 원래 해외 나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귀찮은 일본 여권 발급까지 하면서도 나가고 싶게 하는 데는 정말 뭔가 원동력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뭐 저런 뭐 패션이라든지 화장품, 그 다음에 뭐 한류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게 뭔가 좀 어필되는 게 많이 있나 봅니다. 그거는 다 평소 예를 들면 제가 다음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지 검색하면 다 그 요즘 유행 한국 헤어스타일, 네일 아트 뭘로 하지 요즘 유행하는 한국 네일 아트 다 한국 무슨 한국 무슨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일본계 진짜 뭐 최근 유행이고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좀 젊은 친구들, 일본 여성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좀 바뀐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뭔가 미디어가 그 전달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다 있잖아. 개인 사람들이 지금 이게 유행이다. 이거 그 가야 된다, 봐야 된다. 다 그 한국 헤어스타일, 한국 네일 아트, 그 한국 메이크업, 한국 패션 다 한국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한 드라마, 뭐 케이팝 이런 게 잘 팔리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문화가 한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최신 아이템이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거랑 연동돼서 저게 다 이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되네요.